안녕하십니까. 오늘 14번째 시간 돔 문서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강에서 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BOM,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브라우저 객체죠. 자, 브라우저 객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듯이 그다지 어렵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하는 돔 객체는 문서 객체, 도큐멘트 객체죠. 문서 객체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또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웹페이지를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다이나믹하게 또는 내가 만든 문서를 조금 좀 신비스럽게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객체들이 바로 도큐멘트 오브젝트, 돔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돔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서는 HTML 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웹 문서죠. 그래서 웹 문서를 HTML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객체, 기존 문서에 있는 요소들 중에 객체를 선택해 보고요. 다음에 삭제도 해보고, 다음에 CSS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돔 개요가 나오는데요. 돔이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 웹 문서, 태그와 관련된 객체를 뜻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웹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브라우저와 관련된 거는 브라우저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말고 브라우저 안쪽에 문서가 놓이게 되죠. 어떠한 웹사이트를 열면 그 웹사이트의 내용이 바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문서를 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HTML이죠. 이 HTML 안에다가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스타일시트를 넣는데요. 그럴 때 이런 HTML 태그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HTML 태그, 그다음에 헤드 태그, 그다음에 바디 태그, 타이틀 스크립트, H1 패러그래프, 뭐 디비전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DOM, 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돔 객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이거를 자세히 좀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았던 HTML 태그로 된 문서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요게 그 브라우저에 있는 그 해석기가 해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 눈에는 예쁘게 UI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요 하나하나 헤드, 스크립트, 바디, 뭐 H1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태그라고 했죠. 태그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요거를 태그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그 안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객체 구조, 다이어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HTML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요. 그 위에 헤드와 바디가 놓이게 되고 헤드 안에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 스크립트 태그 여러 가지가 놓일 수 있고 다음에 바디 안에는 뭐 H1, 패러그래프, 디비전 여러 가지 앵커 태그 여러 가지 또 태그가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층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요 하나하나의 엘리멘트 요소들 요걸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리고 요 안에 존재하는 헤더, 메타, 타이틀 이런 걸 우리가 객체입니다. 객체 하나의 그 객체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서 볼 때 요 하나하나의 요소는 태그다. 그다음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그 하나하나 태그에 해당되는 객체를 우리가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요소를 객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 약간 생소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태그와 노드와 객체를 그냥 일단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거를 어떠한 내가 코딩을 할 때 이건 태그다, 이건 노드다, 이건 객체다 이걸 구분하면서 코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거로 일단 태그와 노드와 객체를 같은 거로 취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할 작업이 뭐냐면 이런 노드, 객체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생성을 했다, 삭제를 했다, 이동을 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 태그, 객체를 생성도 하고요.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돔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돔 객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코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 바디 안에 태그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디비전 태그, 그다음에 뭐 H1 태그, 패러그래프 P 태그, 그런 앵커 태그, 이미지 태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서를 우리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하지만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 앤 노드.js라고 이렇게 텍스트가 찍힙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찍히게 된 것은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동적으로 태그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텍스트,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보시면 윈로드가 있죠. 자, 요거는 소스 코드를 좀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시겠죠? 자, 봅니다. 바디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window.onload. 윈도우가 여기 바디 태그가 다 읽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죠. 그런 window.load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해라 라고 함수를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변수를 먼저 정해줬네요. element node라고 해서 변수를 정해줬고요. 도큐멘트에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줬습니다. 자, element 태그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그를 하나 만든대요. 그런데 무슨 태그냐면 p 태그입니다. 패러그래프 태그. 실제로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p 태그를 하나 만들었다를 이렇게 코딩을 한 거고요. 다음에 텍스트 노드 도큐멘트에 create text 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는 뭐냐면 요거는 태그 그냥 create element를 하면 그냥 엘리멘트 요소 하나 만듭니다. 하지만 create text node는 텍스트 글자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앤 노드 JS라고 이렇게 그 매개 변수로 인수로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면 요소를 객체를 몇 개 만든 거예요? 엘리멘트 노드, 텍스트 노드 두 개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p 태그, 열린 태그, 닫힌 태그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문자열을 쓰죠. 이렇게 문자열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에 요거 위랑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를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 Node.js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나씩 프로그램 쪽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p 태그도 만들고 이 안에 텍스트 노드도 만들고. 그죠? 자, 그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 요소를 갖다가 어디 바디 태그 안에 붙여야 되겠죠. 자,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바디 태그 안에 그 밑에 p 태그라든가 뭐 ol 태그라든가 li 태그라든가 뭐 a 태그라든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p 태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노드도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어디 바디 안에 붙여야 됩니다. 바디 안에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멘트 노드 p 태그에 append child 뭐를 붙인대요. 뭘 붙이는지 보니까 텍스트 노드를 붙입니다. 텍스트 모드 뭐예요? 얘죠. 즉 이 글을 갖다가 문자를 갖다가
p 태그 위쪽 p 태그 안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붙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얘가 이제 두 개가 하나 된 거죠. 하나가 되고 나서 이 엘리멘트 노드를 다시 또 어디? 도큐멘트의 바디가 어디 있어요? 요 객체죠. 요 객체의 append child 자식으로 붙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p 태그 붙이고 p 태그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p 태그 안에는 또 뭐가 여기 내용이죠. p 태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텍스트 노드 요 문자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HTML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실제로 소스 코딩을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좀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웹문서를 만들 때 웹문서의 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태그 노드가 있는가 하면 태그를 가리키는 거죠. 태그 안에 존재하는 이런 그 텍스트를 칭하는 텍스트 노드로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바디에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태그에 텍스트 노드를 붙이고 그 붙인 후에 태그를 바디에 다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 보면 자바스크립트 앤 노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바디 태그 안에 어떤 문자열도 타이핑을 하지 않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온로드 문서가 다 읽혀진 후에 바디 태그에다가 이런 텍스트 노드도 만들고 p 태그 노드도 만든 다음에 그걸 서로 엮어서 바디 태그 안에 다시 붙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소스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바디 태그는 제가 사용자가 실제로 HTML로 입력한 게 맞습니다. 자, 밑에 P, 자바스크립트 앤 노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죠. 그죠? 하지만 소스, 자바스크립트 소스로 이렇게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소스가 추가된 것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를 이용하면 이런 게 다 돔 객체예요. 돔. 다 이런 게 돔 객체입니다. 이런 돔, 도큐멘트와 관련된 문서와 관련된 객체를 이용하면 그 문서를 다이나믹하게 좀 더 예쁘게 액티비티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노드를 방금 알아봤는데요. 텍스트 노드 외에 우리가 웹사이트를 보면 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미지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 노드 외에 다른 노드들, 이미지 노드나 뭐 그런 다른 노드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주석 처리하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태그 안에는 방금 살펴봤던 것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없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바디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겠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내가 자바스크립트의 동 객체를 이용해서 문서를 여기다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window.onload 문서가 다 읽혀지고 나면 그때 새로운 노드를 붙이겠다고 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노드를 줬고요. 도큐멘트 객체는 지금 웹 문서 전체 최상위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객체 안에 create element 그 태그를 만드는 거죠. 요소를 만듭니다. 이미지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HTML 태그에서는 어떻게 돼요? img src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요 태그 있죠. 요 태그를 이미지 태그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자, 만들었으면 이미지 태그에는 우리가 HTML 실제로 입력할 때 이미지 src라는 속성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width, height 이런 속성들을 입력을 하죠. 이미지 태그 안에 src라는 속성, width라는 속성, 높이, height라는 속성을 넣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미지 노드 객체 안에 어떻게 src라는 속성은 이거예요. 이미지에 주소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는 요거 170 픽셀이겠죠. 픽셀입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67 픽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도 다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객체의 속성 추가하거나 접근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접근자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자를 이용해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서 이미지 노드의 설정, 생성하고 설정까지 다 했어요. 속성 설정까지 다 한 다음에 얘를 어디? 바디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도큐멘트에 있는 바디에다가 append child, 자식을 넣을게요. 붙일게요. 뭘 붙이냐면 이미지 노드를 붙일게요. 라고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스가 삽입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게 그 텍스트 노드 외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서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텍스트 노드 외에 또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속성을 추가해주는 점 접근자를 이용해서 접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밑에 보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 노드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위하고 똑같죠?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 노드에 이렇게 속성을 주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et attribute에 인수로 두 개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속성인지, src인지, wid인지, height인지, temp data인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는 앞에 넣어주었던 속성의 속성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rc는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png다. 가로 사이즈는 170, 세로 사이즈는 67. 자, 템포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방식, 해당 객체의 속성을 설정하는 방식하고 이 밑에 있는 방식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속성,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넣어줘야 되는 속성이죠.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속성을 하나를 계속 추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브라우저 통해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통해서 보면 아이고. 자, 브라우저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src wid를 넣었어요. 위드 높이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네, 템프 데이터라고 해서 로고 이미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그냥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준 것 뿐이에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객체가 서버와 뭔가 통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의 속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임의의 속성, 만들어진 임의의 속성에 속성 값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는 템포 데이터, 이미지 태그 안에 템포 데이터에 있는 값을 읽어서 어딘가에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웹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됐고요. 자, 다음에 inner HTML 요거 방식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텍스트 노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 썼고요. 객체 만들고 텍스트 노드 만들고 텍스트 노드를 객체에 붙이고 다시 바디 태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만들고 이미지 태그의 속성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하든가 이런 방법도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 알아볼 거는 inner HTML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실제로 편리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약간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바디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 str이라고 그냥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나서 이 str에다가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속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자열을 붙여주는 때 어떻게 붙여주냐면 우리가 마치 바디 안에서 HTML 태그를 코딩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코딩하듯이 코딩하듯이 그대로 다 붙여주는 겁니다. 또 여기 와서 뭐냐면 뭐 img src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내가 마치 HTML을 그냥 코딩하듯이 코딩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고 나면 이 str에는 이 모든 문자열이 다 들어있겠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나중에 어떻게 도큐멘트의 바디 태그, 바디 객체 안에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냥 할당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소스가 문자열로 만들어진 모든 태그 소스가 어디 바디에 딱 달라붙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오고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 보면 여기 str 문자열에 입력한 코드 내용이 그대로 다 p 태그, 이미지 태그 모두 다 삽입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위에서는 그동안 살펴봤던 거는 p 태그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노드를 만들고 또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이미지 태그를 만들고 속성을 또 다 지정해주고 여러 건 뭐 메소드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속성도 알아야 되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inner HTML 얘는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HTML 그동안 써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자주 쓰입니다. 자, 그래서 inner HTML 속성 이용하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 속성 값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하기. 이제 객체를 만들는 것까지는 했는데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디 태그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만드는데, 자, inner HTML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p 태그를 만들고 이미지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 태그에다가 id 값을 하나 줬어요. js 타이틀,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에다가도 id 값을 줬습니다. 로고 png. 자, 우리가 이거는 조금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다른 그 CSS나 HTML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어떤 태그에 우리가 아이디를 줄 때는 어떻게 아이디는 유니크한 딱 하나만 이 문서 안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고 이미지 얘를 갖다가 실수로 여기서 썼다 라고 해서 인터프린터가 에러를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아이디가 이렇게 중복된다는 것, 유니크한 값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프로그램 코딩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신경을 써서 아이디는 항상 유니크한 단 하나의 값만 존재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str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HTML 태그를 다 넣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주고 나서 얘를 어디 도큐멘트 바디 이너 HTML 속성을 이용해서 바디 태그 안에 쫙 붙였어요. 자, 붙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생성하는 단계였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객체를 선택할 때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이 id 값 있죠? id 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찾는다 라는 메소드겠죠. 그래서 js 타이틀 어딘지 보니까 p 태그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이 객체를 타이틀 로드라는 변수로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로드를 만들었어요. 타이틀 로드는 이 p 태그 요 객체 전체 다죠. 여기다가 타이틀 inner HTML에서 JSN 노드로 바꿨어요. 기존에는
타이틀 로드가 뭐였냐면 요 내용이었죠, 요 내용. 요 내용이었는데 요 내용을 어떻게 JSN 노드로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로고 노드도 있어요. 로고 노드는 로고 이미지죠. 여기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set attribute arm embed image 그다음에 with height 다 각각 처음 설정하고는 다 다르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변경되기 전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를 밑에서 get element by i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객체에다가 inner html이라든가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왜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다시 수정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를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한 객체를 inner html이라든가 set attribute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동쪽으로 변경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도움 객체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직접 코딩해 보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웹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무난히 수행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삭제인데요. 삭제할 때는 부모를 찾은 다음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 삭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jQuery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이 갖고 이렇게 쭉 나오죠. p 태그와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위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타이틀 로드를 갖고 있어요. 가져왔어요. JS 타이틀은 얘죠. p 태그네요, 결국. p 태그를 갖고 온 다음에 p 태그에 페어런트 노드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p 태그를 갖고 있는 자식 노드로 올라갑니다. 자, p 태그를 갖고 있는 부모 노드가 누구예요? 바디죠. 바디로 올라갔어요. 바디로 올라간 상태에서 remove child 자식을 제거하래요. 자식 태그를 제거하래요. 누구를 제거하냐면 타이틀 로드. 타이틀 로드가 뭐냐면 p 태그네요. 이렇게 어떠한 태그, 객체를 제거하고자 할 때는 페어런트 노드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부모 노드로 올라간 다음에 부모 노드에서 해당하는 자식 노드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이렇게 부모 노드로 올라간 다음에 remove child에서 해당 객체를 삭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소스를 봐도 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할 때는 이렇게 부모 객체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다음에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를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스타일 속성을 이용한 CSS,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본이죠. 웹 문서를 만드는 기본인데 CSS는 어떤 버튼이나 텍스트를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알아볼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CSS, 스타일 시트를 쓰지 않고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쪽으로 얼마든지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inner HTML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자열 p 태그와 이미지 태그로 만들어지는 태그 내용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틀 로드가 뭔지 봤더니 엘리멘트 바이 아이디 어떤 요소를 아이디로 찾았는지 보니까 제이스 타이틀 얘네요. 얘는 결과적으로 p 태그를 찾은 거고요. 자, p 태그에다가 요 내용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주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를 줄 때는 요런 스타일 시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노드 객체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거?
폰트 사이즈에 대한 속성을 1.2로 할게요. 보도에 대한 속성을 1픽셀 솔리드 빨간색이겠죠?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 시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고 이미지는 이미지네요. 이거는 이미지 태그. 그래서 이미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이미지에다가도 스타일을 적용할래요. 가로는 170, 세로는 67로 할래요.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것도 주석을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보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객체만 만들어서 바디 태그 안에 객체만 애드한 거예요. inner HTML로. 이 상태죠. 네,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주석을 풀어보고 재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소스가 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소스를 보면 우리가 설정한 170 가로 이미지 사이즈 170 높이 67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p 태그에는 어떤 걸 설정했냐면 폰트 사이즈 1.2 보도 값 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일 폰트 사이즈 1.2 보도는 1픽셀 솔리드에 RGB 빨간색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못하는 게 없겠죠. 내가 바디만 이렇게 텅 비어있게 만들어 놔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동적으로 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뭘 이용한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요소도 만들 수 있고요. 요소 노드 쉽게 말해서 객체, 태그 객체도 만들 수가 있고 그 태그 객체의 속성도 다 내가 수시로 만들었다가 삭제했다가 지웠다가 수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스타일 시트까지 자바스크립트로 다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 객체를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갔을 때 휘황찬란한 웹사이트, 굉장히 다이나믹한 웹사이트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쉽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돔 객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돔 객체는 여러분들이 손에 익을 때까지 부단히 많은 연습과 노력을 경험을 해보셔야지 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보다 챕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이 내용 말고도 W3 스쿨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레퍼런스 문서를 찾아보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